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지난번 에어럴 외계인의 도메인 세력에 대해서 어떠셨나요? 우리 지구가 이미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도메인 외계인 거라고 생각하니 좀 이상하죠? 오늘은 에어럴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진정한 시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공간과 역사.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공간에 있는 사물들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임의의 수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간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볼 때의 이즈비의 관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즈비와 보고 있는 사물 사이의 거리를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간에 있는 사물 혹은 에너지 덩어리는 반드시 선형의 형태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서 사물들은 무작위적으로 곡선 형태로 주기적 패턴에 따라 혹은 합의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그저 일련의 사건들을 선형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역사는 굴복당한 자가 아닌 끝까지 살아남은 자의 관점으로 기록되고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주관적인 관찰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건은 쌍방향으로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생물학적 신체가 심장으로 혈액을 펌프질하면 그 동안 폐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식물에게서는 화학성분을 받아 재생산하는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동시에 간은 혈액에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고 방광이나 장을 통해 제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역사란 상호작용하고 동시발생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선형적인 흐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전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 역시 물리 우주 전체에 걸쳐 균일한 진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주의 시작. 우주의 바로 이웃한 태양 더미는 지난 200조년 동안 불에 타고 있고 물리적 우주의 나이는 거의 무한에 가깝지만 가장 일찍 시작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4000조년은 되었을 것이라고 에어럴은 말했다고 합니다. 와우, 우리 현대과학은 우주의 나이가 빅뱅부터 약 148억 년이라고 들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측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역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봅니다. 시간은 이즈비의 주관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물리적 우주가 시작된 이래 그 전체를 통틀어 사건의 동일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측정하기 어려운 인자라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움직임의 순환이나 지속 시기와 연대를 정립할 수 있는 시작점을 사용한 다양한 문화들에 의해 정의된 시간 측정 시스템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에 따른 상대적 시간 개념 아시죠? 그 이론에 따르면 우주여행을 하면 지구에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디 가서 젊어진다고 합니다. 왠지 그 개념과 일치되는 것도 같습니다. 물질 우주 자체는 개별 이즈비나 이즈비 그룹에 의해 창조된 각각 다른 많은 개별 우주의 수렴과 융합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상 우주의 충돌은 뒤섞이고 합체되어 공동 창조의 우주 형태로 굳혀졌다고 합니다. 에너지와 형상은 창조될 수 있으나 파괴될 수 없으므로 이 창조적인 과정은 거의 무한의 물질적 규모의 무한 확장 우주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 우주의 형태 이전의 우주는 견고하지 않을 뿐더러 전적으로 환영이었던 시기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우주는 마법사의 의지로 나타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도록 만들어진 마법의 환영 같은 우주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우, 앞전에 우주의 나이가 4000조년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물질 우주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마법사는 모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즈비입니다. 지구의 많은 이즈비들은 아직도 그때의 이미지를 희미하나마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법, 요술, 마술에 관한 이야기, 동화나 신화들이 비록 아주 조약하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탄소 기반 생명체. 에어럴은 선타입 12, 클래스 7 행성에서도 이야기하였는데 탄소, 산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들이 사는 행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행성은 그 크기, 항성이 방사하는 빛의 강도, 항성에서 행성 궤도까지의 거리, 밀도, 중력, 행성의 화학적 구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합니다.
식물군과 동물군 역시 서식하는 행성의 종류와 항성 타입에 따라 분류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 우주에서 호흡할 수 있는 대기를 가진 행성 비율은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대기의 화학적 구성이 식물과 다른 유기체의 영양 부분을 공급하고 그 생명체가 다시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는 지구처럼 생명체를 먹여 살릴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와우, 역시 지구가 생명이 살기에는 좋은 환경이었군요. 그럼에도 지구가 감옥으로 쓰이는 건 은하계 변방 그리고 생명이 정착은 가능한데 지구 자체의 불안정함 때문에 영구적인 정착은 불가능해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공간과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에어럴 이야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